각도에 생겼어. 아니 근데 이거 좀 괜찮은데요?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여긴 지금 뉴욕이고요. 타임스퀘어. 역대급 배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형들 덕분에 삼성전자의 초대로 폴드 7과 플립 7 언팩 행사를 초청받았는데요. 이번 언팩이 뉴욕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뉴욕까지 오게 되었고요. 형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번 신제품일 테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평이 좋았던 폴드 7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폼팩터의 변화가 가장 크죠. 변화 수준이 아니라 혁신이라고 해야 될 만큼 엄청난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습니다. 접었을 때 두께가 8.9mm, 울트라보다 조금 더 두꺼운 수준이고요. 펼치면 4.2mm입니다. 역대 폴드들과 비교하면 완전 새로운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제가 케이스들과 결합을 해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앞뒤 모두 보호하는 케이스를 사용하면 여전히 조금 두껍긴 하지만 후면만 보호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사실 전면은 디스플레이니까 그거 사용하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무게가 215g으로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한 손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디자인은 전면 디스플레이가 6.5인치로 커졌고 내부 디스플레이도 8인치로 조금 더 커지면서 더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번 폴드 7은 가장 큰 장점인 폼팩터의 변화를 통해 그냥 깔끔한 그 자체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갤럭시 엣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얇잖아요. 그러면 뭔가 신기술 같아 보여요.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모던해 보입니다. 딱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얇아지고 가벼워지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서 반대로 안 좋아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이번 폴드 7이 평이 좋았던 이유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가장 좋았던 부분부터 보면 카메라입니다. 이제 울트라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울트라와 완전 동일한 하드웨어가 탑재되면서 전작과 비교하면 그냥 선역급이고요. 스마트폰들은 빛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저조도 환경에서는 작은 센서 크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생기죠. 근데 폴드 7부터는 AI 기술을 통해 모든 프레임을 한 장 한 장 분석해 노이즈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 아니고요. 영상에서 한 장 한 장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접사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드 6 3분들이 조금 배 아픈 그런 7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울트라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내구성. 일단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설계부터 다시 했다고 해요. 폴더블 폰 내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우선 힌지, 강성 자체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폰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생기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설계를 더해 내구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을 오랫동안 써왔던 분들은 아시지만 디스플레이 문제가 꽤 있었거든요. 뭐 오래 썼을 때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도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7 시리즈부터는 디스플레이 자체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위에 올라오는 울트라신 글래스를 50% 더 두껍게 만들어서 보호력도 강화했다고 해요. 디스플레이 안쪽에서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프로텍티브 레이어도 티타늄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내구성을 강화시켜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폼팩터의 변화만큼 만족스러웠던 변화, 바로 폴더블 폰을 위한 원 UI 8.0의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선보여졌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AI 기능들을 폴드 폼팩터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제는 갤럭시 하면 떠오르는 이레이저 기능을 비포 앤 애프터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넓은 화면을 활용해서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졌죠. 그리고 또 이건 울트라에도 적용될 것 같긴 한데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게임을 끄지 않고 이제 서클 투 서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보스를 잡을 때 공략 같은 거 보고 싶잖아요. 근데 게임을 끄고 뭐 캡처를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켜서 바로 보스를 선택하면 유튜브 공략을 찾아줘요. 그래서 보고 바로 깨면 되는 거죠. 그 밖에 문제가 될 수 있던 배터리, 성능 이런 것들은 사전 공개 현장 여건상 테스트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스펙별을 보면서 추측을 해보면 용량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4400mAh고요. 사용시간은 조금 증가했다고 해요. 칩셋 전력 효율이 높아져서 좋아진 수준이라 엄청난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두께와 무게 생각하면 전작과 동일한 배터리를 넣었다는 것만 해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능도 울트라랑 동일한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 중립 비워받고 제품 대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막 굴려서 객관적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하셔야겠죠. 구독 안 하시면 저 못 찾거든요. 구독하셔야 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플립 7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플립 7은 발열과 배터리 문제 때문에 폴드처럼 더 얇아지거나 가벼워지진 않았지만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변화는 꽤 컸습니다. 우선 내 외부 디스플레이가 꽤 커졌죠. 외부 디스플레이는 3.4인치에서 4.1인치로, 내부 디스플레이는 6.7인치에서 6.9인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외부 디스플레이는 그냥 이전작을 오징어로 만들 만큼 확장됐어요. 화면 밝기도 울트라와 동일한 2600니트로 밝아졌고 주사율도 120Hz 가변 주사율이 적용이 되었죠. 심지어 베젤도 정말 얇아요. 개짜님이 요거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이런 것도 됩니다. 눈이 아주 크시네요. 좀 더 위로 더 올리시면. 줄이고. 오, 좋아. 오, 완벽. 각도해지겠어. 아니 근데 이거 좀 괜찮은데요? 베젤 없다는 게 티가 나네. 자, 컨텐츠 준비 중입니다. 사실 플립 시리즈가 예쁘긴 하지만 또 휴대성도 좋긴 하지만 접어야 되는 이유가 좀 없던 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7부터는 그 해답을 AI 기능과 셀피, 스마트폰 중에 가장 좋은 셀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 기능들을 강화해서 해답을 가져왔어요. 우선 AI부터 보면 외부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굳이 스마트폰을 열지 않고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는데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AI 기능들이 대부분 음성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작은 폼팩터가 주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나우바나 나우 브리프 같은 기능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제미나이도 바로 부를 수 있고요. 또 카메라도 좋잖아요. 이런 기능도 됩니다. 다음 주 날씨에 어울리는 옷을 둘 중 하나 추천해줘. 다음 주 날씨에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주 서울은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는 파란색 티셔츠보다는 흰색 셔츠가 더 쾌적하고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흰색 셔츠에 밝은색 바지를 입으면 화사하고 시원해 보일 거예요. 플립 7을 쓰면 이제 눈 달린 AI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친구 없기로 유명한데 빨리 팔도 달아주고 손도 달아주고 발도 달아주고 셀피 역시 좋습니다. 화면이 커졌으니까 훨씬 더 확인하기도 편해졌고요. UI도 개선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셀피를 많이 찍는 분들이라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 이런 부분들은 역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근데 어찌됐든 배터리 용량은 4300mAh로 커지기도 했고 성능은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제가 또 중립 박습니다. 요거는 테스트 제대로 해볼게요. 플립은 대여 안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구매를 해서라도 한번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죠. 이번 폴드 7은 아주 독보적인 스마트폰이 된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기존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죠. 근데 그 범위가 보통은 한 10에서 20% 정도 개선이 되잖아요. 솔직히 플립 7은 전작 대비 한 20% 더 개선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폴드 7 그냥 100% 개선되었어요. 구매에 꺼림직한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단점들은 그냥 완전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한번 폴더블 가볼까 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다음 시리즈부터는 울트라 말고 그냥 폴드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괜찮은 폰인 것 같습니다. 플립 7은 무난한 업그레이드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워치 8, 클래식 이 두 개의 제품은 따로 영상을 업로드 할 겁니다. 다음에 봐요. 똥 봐.